A씨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병을 카드로 결제합니다. 결제 후 카드 앱을 보니 음료수값 2,200원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 1.6개가 차감됐다고 나옵니다. 네, 일반 카드처럼 나와요. 네. 테더가 충전된 카드로 카페나 식당, 코인 노래방, 택시까지 모두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충전해서 그냥 쓰다 보니까 저는 장점이라는 게 다른 카드랑 차이가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홍콩의 가상자산 결제 기업 리다페이가 미국 비자와 제휴에 내놓은 이 카드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충전해두면 전 세계 비자 가맹점 1억 3천만 곳에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가맹점의 상품이나 서비스 값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가맹점에서 이 결제뿐만 아니라 원화를 직접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결제나 출금할 때 1에서 2%의 수수료가 붙는데 그럼에도 자산의 상당량을 암호화폐로 장기 보유하거나 해외여행이나 외국 상품이나 자산 구매가 잦은 사람들, 또 전통적인 은행이나 신용카드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사람들이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2023년 출시 후 이 카드의 전 세계 가입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과 결제 수단으로 쓰임이 늘면서 법정화폐 역할을 대체함에 따라 기존 금융 시스템, 나아가 국가 통화 정책의 유효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를 하더라도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한 거래에 많이 침투할수록 원화의 지위는 약해지는 겁니다.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양상은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면서 작동 구조와 규율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외국인도 많이 찾는 서울 남대문 시장엔 별난 현금 출납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테더 같은 가상자산을 넘기면 시세에 맞춰 현금이 나오는 겁니다. 한 환전업체가 정부의 규제 예외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용 중입니다. 외국에서 코인 환전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이 이용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정도? 네, 그 정도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달러 스테이블에 가까운 테더가 월등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곧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실생활에서 법정화폐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 중심엔 미국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가치와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 자산을 담보로 삼은 테더나 USDC가 대표적인데 발행업체가 1달러짜리 코인을 판 돈으로 미국 국채 등을 사놓고 언제든지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비트코인 같은 다른 가상자산을 사기 위한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달러처럼 여겨져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넉 달 새 해외로 유출되거나 해외에서 유입된 스테이블 코인 규모는 85조 원어치에 달합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 통계에 안 잡히는 거래까지 감안하면 유출입 규모는 더 클 걸로 추정됩니다.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살 수 있는 코인 환전소도 이미 서울 강남이나 명동 등지에서 성업 중입니다. 은행보다 빠르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액수가 얼마든지 달러를 보내거나 받으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유학생 있는 집에 은행에서 보내면 자기 소득은 노출되기 싫으니까 일어나서 미국에 보내면 자식이 알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미국 나가시는 분들도 이거 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외국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네, 이 내용 취재한 노동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 좀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쉽게 생각하면 미국 달러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은행 결제망을 이용해서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시간도 들고 수수료도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달러화에 연동된 이 테더를 은행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주고받는 게 가능하고 수수료도 적다는 겁니다. 신고도 안 해도 되니까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송금 등에 악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말도 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야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스테이블이라는 게 우리말로 뭐 안정적이다 이런 뜻이지만 뭐 얼마 전에 이제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줬던 테라 루나 이것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계속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테라와 루나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했습니다. 네. 다만 안전자산과 실제 안전자산과 연계를 하지 않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테더 발행사는 말하기를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약 1,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이나 독일 정부, 웬만한 OECD 국가가 보유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신뢰를 얻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이 초기에는 투자용이나 다른 가상자산을 사는 용도로 쓰이다가 이제 송금과 결제 수단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지급 수단이 되려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일단 그 쓰임새는 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쓰임새가 더 늘어나고 또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면 기존 금융시장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는 건 결국 기축 통화인 달러를 누구든 어디서든 쉽게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화인 원화의 어떤 수요 감소를 부를 수 있겠죠. 이러면 통화 주권이 우려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시장 불안 등으로 만약에 상환 요구가 있으면 그 발행사는 또 자산을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시장에 또 상당한 충격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우리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에 다 두루 연관이 있는 거고 이거를 막지 못할 거면 빨리 설계하고 규율할 방법을 찾아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노동규 기자였습니다.